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실 수 있나요? 뭐 책임을 묻는 질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문자 대화에서 답변 안 하기 전략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은 아니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한 이유는 그 팀장이 잠깐만요. 노정면 의원님, 요거는 중단하고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을 좀 드리고 이따 7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하시 설명하세요.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 못 해드렸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낸 그 기자와는 개인적인 그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몇 번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별로 뭐 그런 걸 요청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 계속 그런 문자를 좀 보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고 저는 뭐 김성주 선배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 후보자 뒤에 앉아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뭐 쪽지를 건네거나 이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달할 수 없었고 실제로 전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 사진을 봐도 제가 답변하지 않은 곳이 있었죠. 저는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중하느라고 계속 정신이 없었던 상황인데 그런 문자 일일이 제가 답변하거나 그것을 어떤 액션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도대체 이 선배한테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 예, 만약에 그렇게 제가 없는 전략을 쓰신 거예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를 아예 답변하지 않는다?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모 기자한테 네. 없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자를 보내면은 그 이후에 저에게 더 이상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경청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으로 선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면은 그 다음에도 또 저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요는 그 김모 기자가 KBS 현직 기자이고 현재 지금 취재를 하고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야당 반장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 순서 바꿔가면서 윤한홍 의원 징계 요구안 제출하고 왔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명태균 씨를 회유하고 증거인멸하려는 시도를 윤한홍 의원이 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사실관계를 윤한홍 의원이 인정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런 거 취재해야 될 사람이 지금 청문회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업무 시간이고 지금 후보자는 KBS 사장도 아니에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구성원들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내부에서 정파적인 이해가 엇갈리는 실질적인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에요. 지금 박 후보자가 낙마하면 다른 분이 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 할 다 떠나서 회사 일을 해야 할 기자가 현직 직원이 지금 사장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조력을 해요. 박 후보자가 지금 만약에 사장이면 그런 직원은 징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입장이 없어요? 아니 통상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그 고유의 징계 업무가 대상이에요, 있고 아니에요? 적절해요, 아니에요? 그 문자 단순한 카톡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까지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만하세요. 그 문자 하나를 보내려면 내용을 듣고 있어야 되고 내용을 듣다 보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요.
카톡 속에 오빠 누군지 아직 모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명태균 씨 얘기 듣고 믿으라고요? 그걸 지금 청문회 임하고 있는 사장 후보자한테 전달하라고? 내용도 말이 안 됩니다. 야당 반장에서 빼십시오. 여기 그럴 수 있는 입장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KBS 정치부 인사는 보도국에서 알았습니다. 후보자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인사권도 없잖아요. 인사권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보도국에서 인사합니다. 부동적 임명동의제 폐지했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답변 잠깐 세워주시고요. 무슨 질문했는데 대한 답변이에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정치부 기자에서 빼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기자는 여기 뒤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라고 했지 제가 후보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이게 질문으로 들렸어요? 지적한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의 문제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파우치 대담, 국민이 첫 번째로 의아해하고 가장 먼저 심각하다고 생각한 문제, PPT 띄워주십시오. 의전과 경호, 명품백을 전달한 사람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왜 그랬을까요? 후보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까? 그 당시에? 판단 없이 그냥 질문만 던진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이 보안 속에 지내는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서 네. 이 손목에 네. 녹음 장치와 촬영 장치가 달린 채로 들어갔다는 게 저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그리고 보안 검색이 허술했다. 네, 그렇죠. 네, 그 문제가 본질이라고 보신 거죠? 저기에서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네, 또 다른 본질이 있다는 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최 목사가 거기에는 왜 갔을까요? 그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김 여사는 검증을 이미 했다고 판단하고 있었죠. 안전한 분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불렀겠죠. 약속을 잡고. 김 여사가 부르면 신분 검증 필요 없어집니다. 보안 검색 허술해집니다. 이런 시스템의 부재, 시스템을 넘어서는 김 여사 개인의 판단, 이것이 의전과 경호 문제를 지적할 때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월 10일 취임식에 최 목사가 참석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기사로 봤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초청했습니다. 나아가서 취임식 당일 있었던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만나기 정말 힘든 분들만 간다는 그 공식 리셉션장에도 최 목사는 초청돼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사로 봤습니다. 그것도 정부의 공식 초청장을 여사 초청 몫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부가 초청장을 발부를 하면서 검증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각에 따르면 이게 나랍니까? 그래놓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접근? 김 여사를 비판하고 김 여사의 개인 의견이 정부 시스템을 능가해버리는 이 현실을 짚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 빼놓고 무슨 이런 내용이 대담에서 전혀 해명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담을 파우치 대담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앞선 질의에서 부작위에 의한 편향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후보자도 이미 알고 계시고 질문자가 묻지 않으면 묻혀져 버리는 그런 것들. 지난 2월 대담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의 어떤 성격 이것은 고사하고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 어떤 절차로 받았는지 가액도 품목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우치 조만한 백.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명 필요성에 대해서도 무시돼 버렸어요. 대담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될 사안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대담 직전에 벌어졌던 입틀막 사건들, 언론인이 그런 걸 안 물어봅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온 나라가 그야말로 언론까지 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힘을 모았는데 실패했으면 거기에 대한 입장 정도는 물어봐야죠. 윤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빼는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박장범 앵커의 대통령 대담은 파우치 대담이 1분 더 드리세요. 그 파우치 속에는 상품명이냐 뭐냐 이게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건 대통령을 위한 헌정이었습니다. 대통령에 잘 보이기 위한 KBS의 몸부림이었고 앵커 박장범의 자기 부정이었고 그 결과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상품명이라는 소리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정말 자격이 없음을 되돌아보시고 물러나십시오. 제가 하도 언론노조 하니까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평가해 주시는 가치노조의 성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염치가 있으면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